여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율인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보다 당순적인 집회를 만든다. 자,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장권 단타, 긴 거리로 치고받고 하는 기술로 가느냐, 짧은 근접전 위주로 기술 위주로 가느냐, 외가 내가, 힘, 강함, 외적인 단련, 내가는 호흡이나 뭐 이런 양생, 뭐 이런 거. 내가 쪽은 약간 좀 신비한 게 많아.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기 좀 어려운 그런 거 많다는 소리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북권, 남권 우리 이야기했고, 외가권, 내가권 이야기했는데, 내가권 여러 개 많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태거권, 형이권, 8개장을 3대 내가권이라고 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소림무당권이라는 소리가 한때 190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중국에서 저걸 잠깐 썼는데, 그래서 소림권은 외가권이고 무당권은 내가권이다 했는데, 무당파가 전설이다. 무당파가 실제가 없는 소리다. 장산봉은 무술하고 상관없다. 이게 이제 자꾸 학문적으로 밝혀지니까 저거는 아웃이야. 더 이상 무당파라고 안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호북의 후베이 그 무당산에 가면은 애들 무술 쫙 하고 있어. 근데 걔들 하는 무술 90%는 태극권이고 10%는 소림권이야. 그래서 자칫 원래 무당 상산봉 이런 구라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개념들에 이제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생겼죠. 기술에서 타퇴, 나질, 그 다음에는 승부 구조, 어떻게 이기고 지는가 결정하는가, 저런 것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건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무술이 크게 보면 단련법 하나, 품새 하나, 기록이 하나 있는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대련에 대해서 추수나 치샤오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 할 텐데, 품새도 그렇게 보면은 장권류 스타일, 동작이 크고 경쾌하고 빠르고 자세가 높고 막 치고받고 달리는 이런 장권류와 땅땅땅 낮게 크게 강하게 딱딱하게 하는 낭권류,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연결해서 호흡과 같이 이 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태극권류, 그 다음에는 영춘권에는 품새가 굉장히 단순하고 3개인가밖에 없어. 그것도 품새도 아닌 것 같아. 제자리에서 꼬물짝꼬물짝하고 말아. 근데 이거 기록이 쪽에 바짝 가 있는 품새들이에요. 하는 품새와 기록이 동작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로, 기록형 투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맨손 무술을 볼 때, 권법을 볼 때는 큰 3가지 덩어리, 품새 운동, 단련 부분, 그 다음에는 기록의 부분,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술 세계의 그 내용 3대목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분리가 돼가 전문화가 돼가지고 품새 선수는 품새만 하고 기록의 선수는 기록이만 하고, 단련은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격파 선수들, 격파 선수들이 단련인데, 이 친구들이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우리 선배님 사이에 그 시절의 단련이라는 게 주로 이제 수족 단련, 주먹, 손날 뭐 이런 거 단련을 많이 했는데, 그 단련하고 벽돌 깨고 돌 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거든.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고, 좌골신경통 오고 막 이런 결국 그렇게 무리한 단련이 결국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요즘 그거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분 있잖아. 장래를 잘 봐야 돼, 우리. 어떤 결과가 올지. 아주 장시간에 걸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 이종호 관장님이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무 때리는 놈보다 집단 때리는 놈이 싸움하면 이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 택견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드러운 거잖아. 부드러운 거. 딱딱한 게 때리는 게 이걸 굳히고 힘은 길러줄지 모르지만 스피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스냅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나무 덩치를 때리는 사람보다 나무 잎을 때리는 사람, 돌하고 달리는 사람보다 물하고 달리는 사람이 한 수 위라는 거지.
이제 단련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들 이제 따로 우리가 한번 정리할 텐데 체력 옛날부터 전통적인 단련법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쪽, 그 다음에는 수족을 무기를 단련하는 쪽, 그 다음에는 아주 엉뚱한 거, 그 누구지? 주성치 그 유명한 영화 이름 뭐지? 쿵푸어슬인가? 그 영화가 무술에 대한 이 환타지를 거의 다 담고 있는 그런 건데 그 마지막 앞에도 중간중간 계속 그 무술책들 나오잖아. 길거리 파는 무술책 작게 보여주는 거. 그 중에서 경공술 뭐 나도 어릴 때 그 도서관에서 그걸 구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라다니는 법이 있어. 그래 보니까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뛰어다니다가 점점 이걸 세워서 뛰어다니. 나중에 이럴 때도 이걸 뛰어다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대단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뭘 하는 거인데 그런 게 무술적인 연법, 단련법의 일종의 그 아이디어 이상이에요. 서양도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이 황소 송아지부터 들면 나중에 큰 황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단련이 무술 세계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품새와 겨루기처럼. 근데 이게 우리 쪽에 우리가 지금 많이 잊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술이라는 개념, 태권도 혹은 무술 뭐 개념을 할 때 이 세 가지 덩어리를 놓고 우리가 그 전체의 기술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그 사고의 틀, 개념의 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새를 크게 보면 실전형과 건강양생형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중국 품새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속에 안 내부에 들어가면 경쾌하고 빠른 동작 위주냐, 강하고 무거우면서 힘찬 동작 위주냐, 빠른 연기를 강조하느냐, 끊어서 땅땅땅 하느냐, 그 다음에는 긴 거리 동작이 많으냐, 접근전 동작이 많으냐, 장권 단타. 그 다음에 손기술 위주냐, 발기술 위주냐. 아주 발기술 위주는 태권도밖에 없어, 세상에서. 무에타이 정도는 뭐 같이. 이렇지. 그 다음에 부드러운 몸사용, 유한 스타일이냐, 아니면 딱딱한 스타일이냐. 낮은 자세냐, 높은 자세냐. 이런 걸로 품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아, 저건 이 유형이구나. 아, 저건 이 유형이구나. 그래서 남권에서 장교대마, 당교현마가 있어. 장교대마는 넓게 쓰고 큰 자세를 취하는 거야. 당교현마는 짧은 동작과 가까운 자세야. 영춘권은 요렇게 써, 요렇게. 요게 주춤석이야. 요게. 그래서 그러면 홍권, 백악권, 영춘권으로 오면서부터 동작이 점점점 작아져. 이 태권도 양가권은 동작이 큰데 진가권은 태권은 조금 작아져, 동작이. 그래서 점점 대가식에서 소가식으로 와. 자세가 작은 걸로. 그래서 남권 가라데 태권도를 보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이게 뭐 약간 억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래. 올수록 동작이 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 읽으라고 논문 올린 것 중에서 품새 기원론 있는데 읽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있든 없든.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전체를 다 뭉뚱그려 보면 품새는 어떻게 탄생된 거냐? 어떤 생각에서 품새라는 운동 형식이 만들어진 거냐? 첫째, 실전 공방 기술이다. 치고받고 하는 기술을 모아서 품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행을 가리키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어디로 가니까 뭔가 고정된 가리키는 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 아래 맞고 지르고 차고 지르는 거야. 이렇게 딱 짜놓은 항상 그대로 있잖아. 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온 놈을 3,000명을 모아놨는데 창을 줬어. 마음대로 막 돼? 안 되지. 자, 찔러, 빼, 막아, 들어가, 땅땅땅 동작 6개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지. 그게 품새의 출발일 것이다. 막고, 지르고, 돌고, 피하고 하는 중요한 싸움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움직임을 세트로 묶어서 가르치기 쉽고 안 사라지게 표준화해서 그게 실전 공방 기술 기원설일 것이다. 군대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무해도부 통지를 보면 그리고 기효신설을 보면 품새가 실전에 소용이 된다고 해서 소용이 안 된다고 했어.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품새를 가르쳐. 왜? 1번은 광건지체라고 했잖아. 몸놀림이 좋아지는 거. 기초적인 운동 능력을 배양하는 거. 옛날에는 체육이라는 게 없으니까
농사 짓다가 다 군대 오고, 책 보다가 다 군대 왔는데 운동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기초 운동을 가리키는. 근데 그 기초 운동을 가리키는 것 중에서도 결국은 무기를 써야 되니까 무기를 쓰는 기초적인 동작을 맨손으로 가리키는 거지. 앞굽이, 뒷굽이, 주춤서기는 이 세 가지는 무기를 들면 안 할 수가 없는 동작이야. 창을 들면, 긴 봉을 들면, 칼을 들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군대 가서 총검술을 하잖아. 대한민국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총검술이 앞굽이, 뒷굽이, 주춤서기로 된 것 같아? 아니야. 무슨 무기든 들면 그게 나와야 돼. 좀 더 길거나 좀 더 무거운 무기를 들면 더 자세가 깊어지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가벼운 무기를 들면 자세가 올라와. 품새는 무기술 기초운동이라는 출발점이 있어요. 분명히.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막대기를 들면 봉술이 되고 칼을 잡으면 금술이 되고 창을 잡으면 창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작이 다 들어있으니까. 무기술 기초운동 기원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새를 볼 때 음재영 사범처럼 실전적 목적으로 품새를 계속 분해하고 재해석하고 응용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안 되는 부분이 나와. 그게 뭐? 저거하고 연관을 지으면 해석이 돼. 왜 싸움하는데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싸움, 이 주먹질을 맞을 놈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이거. 결국 그런 어떤 이 상징성이 아니고 그런 목적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외 겸수가 뭐하고 만남이야? 실전하고 건강하고 만남이야. 양생, 도인. 그래서 진한 시대부터 오금이라는 체조가 있어요. 오금이라는 체조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화타, 관우를 치료한 화타가 만든 체조야. 그래서 관우가 뭘 했냐면 그 동물의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체조를 만든 거야.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자세 단련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국에서 장사지방의 마왕태라는 고분이 발견됐는데 중국의 한나라 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에 그 시대에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 책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 도인체조, 건강체조하는 사람 그림 쫙 그리는 게 나왔어. 그 마왕태 도인도라는 건데 그런 동작들이 품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주춤서기가 낮고 앞뒤굽이 낮고 그 다음에 막기 동작을 하면서 항상 틀어서 맞고 동작을 틀어서 이렇게 깊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의 원리, 경략과 기혈을 순통하는 이런 원리들, 도인 양생 건강을 위한 운동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품새 속에, 하나의 품새의 동작 속에 한 가지의 목적,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실전. 자, 이거 들어오면 이렇게 맞고, 요거 치고, 빠져서 긋고, 넘기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품새 속에는 맨손으로 실전 공방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무기술의 기초 운동으로도 있고, 건강 양생을 위한 체조적인 요소, 몸에 좋은 그런 운동으로서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표현 운동. 저거는 뭐냐? 옛날부터 사람들이 한 잔 먹으면 칼을 탁 뽑아갖고 이태백이 시에도 나오잖아. 칼을 뽑아서 쫙 칼춤을 한번 추면서 자기 호기를 뽐내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왕이, 야, 창술 한번 벌려봐. 술 쫙 뭐 누가 와서 창술을 막 하는 거지. 그럼 뭘 하겠어? 아, 그냥 막 계속 찌르겠어? 폼나게 해야 되잖아. 멋지게. 춤처럼. 시범이야, 그게 시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길거리에 약장사가 중국 역사에 다 나와요. 아주 옛날부터. 그 약장사가 뭘 하느냐? 무술 시범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은 다음에 약을 파는 거야. 그게 요즘 있었던 게 아니야.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도 그게 있었던 거지. 그 약장사. 수호지에 보면 그 약장사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해. 그래서 이 약장사 문화라는 게 뭐냐면 무술의 표현적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홍콩 영화의 무술이 저렇게 무술 영화가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극이라는 경극을 보시면 경극 배우들 그 유명한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국영이하고 그 친구들이 어릴 때 무술 동작을 얼마나 혹독하게 수련해요. 경극 배우들은 무술 기초가 안 되면 배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거의 중국의 거의 모든 무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무술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 무술 운동의 동작 자체 절도 있고 탁탁탁 이런 동작 이게 안 되면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에서 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경극에서 무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모든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의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품새가 표현 운동 기원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합을 하는 것은 뭐냐? 표현 운동 요소예요. 그런데 표현을 하되 그냥 춤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을 살려서 하라는 거지. 무술적인 요소를 살려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또 품새를 하는데 발차기 높이를 턱 높이를 차라. 세상에 턱 높이가 어디 있는데? 내 양진반이 턱 높이는 여기야. 백기현 턱 높이는 여기야. 외국 애들 턱 높이는 여기에 있어. 뭐가 턱 높이야? 표현이라는 요소를 감안하면은 시합이 돼서 들어와 버리면 이제 다른 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묶으면 안 되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권이 어떤 장권적 요소를 넣어서 변하는 그 뜻이 뭐예요? 더 난이도를 높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일단은 모든 걸 접어두고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품새라는 운동 형식 속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자, 거기까지 한 토막이고, 그 다음은 이제 권술 이론, 기술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품새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론이 없었어요. 최고로 강력한 이론이 뭐야? 식계중점. 맞지? 식계중점이라는 걸 주로 무도권에서 그걸 만들어갖고 했는데, 그거 아니면 일격필살. 일격필살이니까 모든 동작이 일격필살적인 기분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근데 실제로 이 내외겸수론이 나오면서 품새에 대한 이론이 점점점 이제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풍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80~90%는 태극권 분야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왕종학의 태극 원론이 1795년쯤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권술에 대한 이 품새에 대한 뭔가 이론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어떤 무술 스타일 혹은 권파의 이론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품새 운동, 품새 스타일의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유형에 다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론들을 모아서 권술 이론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내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무술, 특히 그 품새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무술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첫째는 품새 수련의 이 철학, 목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품새 기원론 같은 거, 수련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 거, 내외겸수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의 한 덩어리의 이론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에 관련된 기격 공방, 품새도 어차피 공격 방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기격이라는 건 치고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방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품새와 기록이 간에 서로 긴장과 대립과 또 모순과 또 서로 상호 보완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변정법적 관계가 있어요. 저 이야기. 그 다음에 무기술 기초에 관련된 변창위권론. 창의 이론이 권술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 맥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막고 공격하고 하는 부분에 점수, 점주, 점창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최대한 많이 받아갖고 만들어진 기록에 관련된 이론 체계가 태극권의 추수 이론이고, 두 번째는 영춘권의 치샤오예요. 그 다음에는 세론. 우리가 그 무편할 때 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정세, 무정세, 변세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신법 이론. 몸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도인 양생에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아, 저 분야는. 근데 뭐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한다면 저것도 짧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에 대한 이야기. 품새가 건강이나 정신이나 내외겸수에서 기를 빼고는 안 되는데, 기 이야기 조금 많이 하면 살짝 사람이 좀 맛이 가. 그거 빼고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돼. 브루스 리의 그 이소룡의 절권도라는 책에는 기를 한마디로 해요. 에어로빅 트레이닝이라고. 유산소 운동이다. 그게 기다. 엄청 단순한 딱 시켜버리는데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우리 이제 오늘 기 이야기 조금 할 거예요. 그건 할 때마다 내가 이야기할 거야. 깊게 들어가지 마라. 깊게 들어가면 사입이 된다. 경락 이론도 마찬가지야. 경락 이론도. 그 다음에 이제 무의 사상 철학. 우리가 이제 도 이야기.
맨날 도도 그러면서 어른들 입만 열면 무도, 도야, 무술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도는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에 대해서도 이게 뭐 너무 동양철학의 너무 큰 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술하는 사람이 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무술에서 도는 과연 무언가 그 이야기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태극, 음양, 강유, 팔계, 오행 저런 것들 바깥에서 저 공부를 10년 한 사람보다 무술한 사람이 저거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과 운동 동작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음양, 강유, 팔계, 오행이 다 들어있으니까.